최근 파월 의장은 프레임워크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평균 물가제 목표를 폐기했습니다. 기존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시적 완화를 허용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2% 목표보다 한동안 낮게 유지될 수 있으니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즉 평균 2%를 맞추기 위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폐기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고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물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논리가 현실에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의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가면 더 이상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물가 안정에 대해서 긴축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파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프레임워크 변경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야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워크 변경을 한번 보시면 고용 안정성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개념은 최대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 시장을 평가했고 실업률이 약간 낮으면 긴축을 약간 늦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시장이 어떻나요?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고용이 강한 듯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약화되고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을 최대치 기준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즉 고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위아래로 요동을 치더라도 큰 위협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고 긴축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둔 겁니다. 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일부 언론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입보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가 더 주목할 만하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바뀌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물가 목표는 과거 평균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2% 복귀에 집중하게 되고 고용 목표 역시 부족뿐 아니라 과열까지 긴축 사유로 삼게 된다. 시장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한 대로 긴축 사유로 보고 있고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해야 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 변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용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조정되더라도 과열이 되더라도 긴축 기조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거고요. 일단 연준은 2%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고용이 일부 하방 위험을 가져와도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